김동성이가 파울을 줍니다. 2002년 안토노노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억울하게 금메달을 빼앗긴 빙상제왕 김동성. 저는 화가 나죠.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1년 동안 연골판이 찢어지게끔 운동을 한 거예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은 어머니에게도 뼈아픈 기억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나는 안 만졌다는 듯이 손을 들어가면서 오너가 1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동성이의 그 표정과 뭐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섭섭하고 이게 무슨 응? 김동성을 만든 숨은 공로자라 자부해온 어머니. 보이고 싶어요. 내 생활에는 없고 오로지 아침 저녁으로 우리 동성이 90이요? 그건 너무 저를 꽉 쥐려고 하니까 90이라고 하죠. 제가 만약에 안 했으면은요. 제가 운동선수를 안 했으면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에 대한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전 그게 부담스러운 거고. 언론 매체를 도배한 이혼 소식에 모자 사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꼭 한 가정을 끝까지 그냥 잘 지키기를. 왜 어려서부터 왜 자꾸 엄마의 뜻대로 날 끌고 가려고 하냐고. 그냥 나한테 맡겨. 뭐 가정을 꾸려라 이런 얘기도 엄마가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아들 명성에 흠집이 날까 두려운 어머니와 이혼 논란에 휩싸인 빙상의 제왕.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인도네시아 발리. 김동성 씨의 어머니 유재웅 여사는 아들의 이혼을 말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관광 오셨나 봐요. 네, 신혼여행 왔습니다. 아, 그러시네. 오, 네, 재밌게 노세요. 여기 보내세요.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이 동성이 이러고 만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렇다. 그것도 엄마는 당연히 내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나는 그게 되게 싫어. 네가 유명했으니까 또 알아보는 거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나는 김동성이라는 얘기만 해도 좋으니까 얼굴이 변해. 부모로선 당연한 일인데 아들은 다릅니다. 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지. 엄마가 좋아하는 유명한 아들이기 때문에 난 근데 그 유명한 아들이 싫다는 거지. 유명세로 상처받았다는 아들. 그 속사정은 대체 뭘까요? 섭섭하지. 나한테 그렇게 그거를 당연하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지가 그냥 당연히 그거를 감수하고 받아야지. 왜 엄마가 뭐 옆에서 그거는 나한테 할 말은 아니지. 엄마의 표정이 딱 보여요. 더 좋아하는 막 우리 아들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까 좀 그런 게 싫다는 거. 루머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사건이 터져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힘든 표현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힘든지 안 힘든지는 모르겠죠. 힌두교를 믿는 발리 사람들의 새해는 3월부터 시작입니다. 섬 전체가 며칠 동안 축제를 벌이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괴한 모양의 악귀 인형들. 만드는 데만 꼬박 한 달이 걸립니다. 이 작품 어때? 멋있어. 잘 된 거 같았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엄마의 작품도 잘 나왔거든. 이 작품도 잘 나오듯이 엄마가 최고로 인정을 하고 있고. 최고라는 거는 버렸으면 좋겠어. 부담스러워요. 운동할 때 그때 그렇다 이거지. 운동했을 때. 예쁘네. 예쁘게 생겼어. 악수 안녕.
아이들만 보면 손주들 생각이 나는 어머니. 이번엔 둘이만 오게 돼서 애들 보니까 보고 싶어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혼만은 말려보자고 나선 여행인데 상한 아들 얼굴 앞에 입을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한 가정을 끝까지 그냥 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엄마는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에 알짱거리고. 내 가정사에 대해서 엄마가 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난 아니라고 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아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지키라는 이유가 올림픽 메달리스트고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흠집 나는 게 싫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잖아. 아니, 그럼 왜 한 지키라는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엄마라면은 내 마음을 헤아려줘야지. 왜 어려서부터 왜 자꾸 엄마의 뜻대로 날 끌고 가려고 하냐고. 아니, 엄마의 뜻대로 엄마만의 생각은 그럼 아니지. 뜻대로 끌고 갈 거 아니면은 그냥 나한테 맡겨. 뭐 가정을 꾸려라 이런 얘기도 엄마가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동성 씨가 집에서 분가한 지도 9년. 집안은 쇼트트랙 국가대표였던 아들의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96년도에 국가대표 되면서 이 트리코를 처음 받았어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9년 만에 국가대표가 된. 낡을 대로 낡은 이 옷이야말로 어머니의 자부심이자 긍지라는데요. 또 나라를 위해서 입었던 옷이고 그래서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동성이 스케이트 타던 거. 빙상 선수 뒷바라지 20년에 어머니는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아우트 신발이고. 들인 돈도 적지 않습니다. 예, 한 풀이 한 200만 원씩. 여기 있는 것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컬인데요. 여기 있는 것만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동성이처럼 최고로 키울 수 있냐고 묻는데요. 엄마의 역할은 뭐 100%라면 100%가 다지만 또 우리 동성이가 따라줬고 또 다행히 말도 잘 들어줬고. 이제 놔줄 때도 됐죠. 이제는 놔줘야죠. 저를 자꾸 그렇게 언제까지 저를 그렇게 품 안의 자식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남녀 관계도 여자가 매달리면 남자가 싫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현역 시절엔 어머니한테 순종하던 아들이 이혼 문제엔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이젠 선수가 아니라 사회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있어야 돼요. 뭐든지 운동화도 몇 개씩 좀 있어야 되고 구두도 있어야 되고. 달리는 사무실인 자동차, 식사 시간을 놓치는 일도 많은데요.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허기를 길 위에서 해결하는 것도 이젠 익숙합니다. 도착하고 나서 감자튀김 먹으면은요, 감자튀김이 식어 있잖아요. 빨리 먹어줘야 돼. 아니면 얘는 잘 넘어. 가슴 뛰는 삶이라는 주제로 대학 강단에 선 동성 씨. 어떻게 탈 건지 눈을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이런 자리에서도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신화입니다. 김동성이 했습니다. 김동성이 했습니다.
됐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운동신경이 누가 있냐에 따라서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이겨냈는지에 따라서 사회생활 나오면은 그런데 갑자기 강의실이 술렁입니다. 동성시 이혼 기사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것인데요.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목표요? 우선은 지금 이 상황이 잠잠해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네. 네? 제가 이 친구들한테 강연을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웅성웅성 하더라도 저의 그 프로 정신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우스갯소리로 저는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강의를 마친 동성 씨가 도망치듯 자리를 뜹니다. 같은 시각 어머니도 막 아들의 이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들이 보낸 위로 문자만 90여 개. 자식의 이혼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착잡하고 괴로워. 살면서 이런 기사들이 안 나오고 조용히 무난히 살아야 되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25 어린 아들을 장가 보내며 자신이 못 누린 100년 해로의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엄마는 이혼하면 나 죽을 거야. 엄마가 못 살겠다. 내가 그 정도로까지 하면서 한 가정을 꾸려라. 얘기를 해주는데도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정말 안타까워. 동성이 친구가 돼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요? 이럴 때 어머니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그것이 전부입니다. 차가 좀 밀리나 봐. 기다리는 사람에겐 1분도 하루와 같습니다. 드디어 동성 씨가 왔습니다. 어서 와. 이혼 기사가 터진 지 하루 만에 나타난 아들. 춥지? 추워. 아들은 마음이 춥습니다.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집이? 네가 추운 거야. 집이 추워. 이리 와, 밥 먹자. 밥? 백숙? 응. 네가 좋아하는 백숙.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추운 마음을 녹여주고 싶은 어머니. 그런데 아들은 그 좋아하던 걸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네 맘이 뭐 네 맘이겠어. 턱이 빼쭉하지 말랐네. 기로수 줄었지? 근육도 다 빠지고. 근육도 다 빠지고. 운동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어머니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이혼 기사로 아들이 겪을 일들을 생각하니 아득합니다. 온 국민이 다 알아서 부끄럽고 미안하고, 남들은 이혼을 해도 별것도 아닌데도 또 이렇게 뉴스거리가 또 돼야 되나, 김동성이 입에 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거려야 되나.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기도 하고. 가족 여행객들을 보는 동성 씨의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옷 속에 숨겨온 상처는 어머니와 그 사이 오랜 애증의 증거입니다. 0.5%? 그 정도만 운이 안 좋았어도 저는 지금쯤 아마 이 손을 못 움직였을 거예요. 신경, 근육 다 잘려나갔거든요. 여기를 만지면은요, 아직도 지금 여기가 찌릿찌릿해요. 2000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 선수의 스케이트 날에 치명상을 입은 동성 씨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제 은퇴를 98년도 이후에 이제 메달을 따고 나서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가야 되니까는 그러다가 이런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직 아들의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마. 하지마. 아프지. 건드리기만 해도 막 아파? 찌릿찌릿하지. 만지면은. 찌릿찌릿해? 내가 98년도 메달 따고 그냥 정점 찍고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냥 날 내버려 뒀으면은 이렇게 내가 상처 없을 수 있잖아. 그거만 생각하면 또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미안하다. 뭐 그래. 그때 뭐 엄마가 그냥 욕심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인정은 안 하고 엄마는 꼭 뛰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뛰어야 되는 상황이 뭐였는데 나는 그게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기계가 아닌데. 그게 엄마한테 제일 원망스러웠냐 지금? 난 제일 원망스럽지 그게. 그럼 3년 동안 나를 푸시해서 밀었잖아. 아니고. 그럼 네가 선수촌에서 그 선발전을 뛰지 말았어야지. 몇 번이고 선발전에 들어갔다가 태능에서 내가 도망 나왔어. 다시 집어넣은 게 누군데? 코치랑 같이 전화해서 다시 집어넣은 게 누군데? 사실 은퇴 이야기라면 어머니도 할 말은 많습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은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젊으니까 또 그냥 병원에 좀 누워 있어야 되는데 다 낫다고 목발 짚고 막 또 다니고 그래서 정말 다 낫는 줄 알고 저는 그랬죠. 나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지 2년. 어머니는 전성기인 아들이 부상으로 은퇴를 하겠다는 말을 따를 순 없었습니다. 화면으로만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밤새 뭐 그냥 혼자 동동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 마음을 모르고 한 번만 더 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었지. 그러다가 오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300개가 넘는 비디오 테이프를 녹화해 아들의 경기를 모니터해온 어머니는 동성 씨의 승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무릎에 부상은 있었지만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빠른 빙상의 제왕이었습니다. 동성 씨가 파울을 했다며 팔을 들어올리는 오노. 모두가 금메달을 외치던 순간에 실격 판정을 받은 아들. 어머니는 그 허망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나는 안 만졌다는 듯이 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너가 1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동성이의 그 표정과 뭐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섭섭하고 이게 무슨 심판을 보나. 천하의 김동성 어머니도 아들의 절망 앞에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2002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 먹은 것 같아. 그때 혈압이 확 올라가가지고. 글쎄 오너 때문에 그런지 내 성격이 그런지 그래가지고 혈압이 가보니까 많이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렇게 약을 먹기 시작을 해. 25만여 명의 이름이 깨알같이 새겨진 선물.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걸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다시 국민 영웅의 은퇴를 반대합니다. 모든 게 다 고통이죠. 허벅지가 진짜 터질 듯한, 막 찢어질 듯한 느낌.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겠어요, 저로서는. 도망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스케이팅 강습이 한창인 아이스링크. 얼굴 봐봐봐. 금메달 져서 금메달 지금 가리키시잖아. 저기 빨간색 김동성 선생님이야. 하나, 둘.
발 들어. 하나, 둘. 발 들어. 하나, 둘. 2005년 고질적인 부상으로 은퇴한 동성 씨는 빙상 저변 학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동성 씨는 금메달리스트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지금이 오히려 편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인생 반이 다 여기 있었죠. 예. 인생 반 이상이죠. 예, 아이들 가리키는 것까지 합치면 한 6, 7년을 여기 바친 것 같은데, 어머니는 뭐 저 선수 만든 거 따지면 한 20년 가까이 저를 여기 몸 바쳐서 인생을 여기다 다 허비를 하셨죠. 어머니의 인생과 맞바꾼 빙상 제왕의 명예. 이혼 선언으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선 동성 씨는 그것이 마음 아픕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여기가 처음에는 논밭이었어. 논두락이었었어. 그 얼음을 얽혀가지고 우리 동성이 6살, 7, 8살까지 여기서 스케이트를 탔었지, 여기서. 어머니는 아직도 얼어붙은 논두렁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어린 아들이 눈에 선합니다. 저 7층 700kg가 우리 집에 있었어. 7층에서 이제 바라다 보다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따뜻한 물도 와서 먹이고 동성이하고 그리고 또 신발, 스케이트 신발 신을 때는 아직 어리니까 와서 엄마가 또 쫌매주고 다 타면 또 이제 풀러주고. 각종 빙상 대회를 휩쓸며 신동 소리를 들었던 동성 씨.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지만 자신도 억척스러운 노력파였습니다. 새벽에도 5시쯤에 이제 동성아 그러면 벌써 발딱 일어나서 양말 신고 입고 그리고 따라 나오고. 왜 내가 또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들으니까 너한테만 매달려야 되고 하니까 나는 도저히 못 데리고 다니겠다. 그만할까? 그러면 아니라고. 꼭 운동해야 된다고. 팔로 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드는 게 있어요. 데드리프트라고. 그 무게를 제가 몸무게가 한 71kg 나갔을 때 그 무게를 한 240kg까지 들어요. 그리고 스쿼트라고 이제 매는 거는 한 180kg까지 들고. 스케이트 탈 때 납죽기를 입고 타요. 30바퀴를 타는데 한 9kg를 입고 타고. 스케이트를 탄 지 4년 만에 전국대회를 석권하고 16세 국가대표가 된 아들은 빙상의 신동에서 빙상의 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쇼트트랙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는 누구나 다 타고났어요. 우리나라 5명을 뽑는데 그 5명은 다 스케이트를 타고난 선수들이에요. 거기에서 1등은 네가 더 운동신경을 타고났냐, 내가 운동신경을 타고났냐, 그거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을 했냐 싸움인 거지. 너가 100개 할 때 난 101개씩 계속했어. 그 노력이 나중에는 그 타고남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가노 올림픽 금메달도 그런 노력에서 나왔습니다. 대표 평가전 관람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의 장례도 챙기지 못한 채 2차 선발전에 나가야 했던 동성 씨. 김동성! 됐습니다! 김동성이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버지는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아들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겠지라는 생각했어요. 그냥 멍하게 이렇게 쳐다봤죠. 산소호흡기 정말 이렇게 떼는데 눈물 한 방울 이렇게 흐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작 몇 시간 전 사망했다는 그런 처음 본 거죠, 제가. 시합을 또 뛰어야 되나 안 뛰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 아버지 분을 지켜야 되나. 그러다가 아버지도 바라는 거는 더 뛰는 거를 원하겠다 싶어가지고 동성애를 집으로 데려가서 재워가지고 시합장으로 내보내고. 애교쟁이 막내 아들에게 늘 다정했던 아버지. 닮고 싶은 아버지였기에 더욱 사무칩니다. 미안한 죄책감도 있었어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생각. 운동을 내가 중간에 안 했으면 굳이 시합장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
동성이는 아빠 말이라면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인도네시아 롬복의 최고봉 린자니산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매달 하나의 울고 웃는 국가대표 가족의 삶도 그렇습니다. 학교가 예쁘게 생겼네. 어머니는 아이만 보면 말을 붙이는데요.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눈이 초롱초롱하네. 동성이도 눈이 초롱초롱했지. 그리고 몸을 그냥 가만히 안 놔도 항상 막 움직여야 되고, 가만히 있다 생각하면 얘가 왜 이럴까 그러면 아픈 거야. 트레킹을 시작한 지 30분. 더위를 잘 견디고 있는 동성 씨와는 달리 무릎이 아픈 어머니는 모든 길이 난코습니다. 저거를 잡으라고.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고 따라와. 동성 씨가 태능 선수촌 시절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우리 태능 불암산 뛴 거 알아 몰라? 불암산도 뛰고. 알아? 그래. 그게 일반 사람이 걸어 올라가면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 알아? 몰라. 내 걸음이 느리니까. 일반 남자가 걸어 올라가면 한 1시간, 뭐 1시간 반 이 정도 되는데 우리는 매주 그 산을 뛰었잖아. 15분에서 16분 만에 올라가야 돼. 비행기네. 비행기가 아니라 죽는 거지. 1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15분, 20분이면 간다.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아니라 빠른 비행기네라는 얘기하는. 어머니의 억척스러움 없이는 갈 수 없었던 길. 두 사람은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헤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의 고통에 무심했던 어머니에게 아직 서운함이 많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연골판 수술하고 운동하기 싫다고 못하겠다고 아프다고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태능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은 누군데? 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이지만은 무릎 아픈 상태에서 운동, 엄마도 지금 체력이 안 되는데 내가 끌고 정상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했어? 심장 터질 것 같겠지? 집에 와서 하소연해도 엄마는 들어가라 그러고, 아 내년에 더 좋을 거야, 내년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 편은 없었는데 연골판 수술 3번이나 했어. 그래서 24살 때 일찍 은퇴한 이유도 그거고, 98년도 이후에 시즌 끝나면 그냥 수술이야. 계속 전신 마취해 가면서. 엄마 욕심 때문에 날 거기다 밀어 넣어버린 거밖에 더 돼? 끔찍한 부상을 겪고 다시 운동을 하자니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아들의 몸과 마음에 난 흉터를 더듬으며 어머니는 하고 싶은 말들을 속으로 삼키고 맙니다. 부모의 역할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상처받은 자식 앞에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죄인입니다. 아들내미 무릎 다 망가뜨려 가면서 운동을 했는데, 메달 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몰라주는 것 자체가 그냥 만든 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만든 것만. 내가 김동성을 만든 엄마다 으쓱대는 것 자체가 나는 싫다는 거. 저만 생각할 때가 많지. 부모 마음을 다는 모르지. 우리도 이렇게 컸지만 지금 생각하면 엄마 마음을 왜 그때 내가 몰라줬었던가 하는 후회감이 있듯이, 그래 너도 아직은 어리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마음이 무거워진 어머니는 몸까지 천근만근입니다. 동성아, 나 도저히 못 올라가야겠어. 알았어. 내려갈 때 저희 조심하고, 다리 힘 풀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모질게 쏘아붙이기는 했지만 아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아들만 바라봤던 어머니의 사랑을. 근데 오늘 뒷모습 보니까는 뭐랄까 되게 축 처진 모습, 힘없다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또 마음은 자꾸 생각은 20년 전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지만 몸이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오늘 이제 보니까 느껴지네요.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아들. 어머니는 험하디 험한 세월 같은 돌밭길을 내려갑니다. 숙소로 돌아온 지 2시간. 어머니는 아들이 알든 모르든 계속 아들 걱정입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는가 싶더니 소나기가 퍼붓습니다. 그 빗줄기에 어머니는 애간장이 녹습니다. 그치, 비가 많이 와서 내려오는데 미끄럽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 우선 준비들 다 내들었는데. 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아들은 알까요? 같은 시각 동성 씨는 폭우 속을 걷고 있습니다. 내려갔겠죠.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게 더 편했을 것 같아요. 비 오고, 비 오기 전에 내려갔겠죠. 막 지금 폭우같이 막 엄청 왔는데 그 전에 내려갔겠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길. 린자니 산의 명물 호수도 안개에 잠겼습니다. 호수가 보여야 되는데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오리무중. 이혼을 앞둔 동성 씨 마음도 이럴까요? 추운 산속에서 비박해야 하는 상황. 이제야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편안하게 침대에서 주무시겠죠. 여기까지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젖은 텐트와 젖은 침낭 하나로 버텨야 하는 동성 씨. 과연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벌써 3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애간장이 다 타네, 진짜. 낯선 데서 산에를 갔으니. 저거 뭐 차가 아니지, 오토바이 같은데. 불빛만 보이면 내 아들인가 싶은 어머니. 애기구나. 아니, 아직 안 왔어. 어떻게? 오래 걸려? 아니야, 레닝아 아빠. 시간이 많이 걸려? understand? 이 밤에 산에 올라가자 할 수도 없고 속만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맑게 갠 린자니 산의 아침. 온몸이 꽁꽁언 동성 씨가 일출을 맞이하는데요. 낯선 곳에서 불편한 밤을 보내고 나니 어머니 생각이 더욱 납니다. 힘들어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는 없는 거죠. 어린 나이에 힘든 이 고통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뭐 전화상으로 뭐 맨날 엄마한테 투덜투덜 대고 그럼 다 받아주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또 98년도에 가서 금메달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어머니한테 잘해주리라 마음먹은 동성 씨. 이혼에 대한 고민도 깊어집니다.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운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아들 오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애썼다. 덥지? 응. 음료수 콜라 갖다 줘. 그런데 동성 씨의 표정이 영 좋지를 않습니다. 물 마셔. 아유 어젯밤에 너가 꼭 올 줄 알았는데 밤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 그냥 비는 많이 쏟아지고. 아유 어린애도 아니고 걱정 좀 그만해 이제. 아 그래도 그만하고, 같이.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아니 밤에 온단 말 오는 다음 날에 온단 말을 안 했거든. 산 위에서 했던 다짐은 어느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말하는 나도 그냥 목이 타네. 목이 타. 엄마는 늙어도 걱정, 아기 때도 걱정, 항상 마음에 걱정뿐인 거야. 근데 자식들은 엄마의 그 걱정을 모르고. 그 짜증을 다 보고도 아들 걱정만 하는 어머니. 아들이 알든 모르든 어머니는 아직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사단이 나고 마는데요. 냅두라고. 그러니까 내비두라고. 살아있게 좀 쉬게 좀. 그러라고. 알았어. 평생을 아들 바라기로 살아온 어머니. 아이까지 둔 장성한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다 사는 저렇게 뭐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선수 시절 때 호텔 생활을 많이 했겠어요, 제가. 그날 오후 어머니가 근처의 사원을 찾았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누가 알까요? 때마침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부를 만난 어머니. 부모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항상 먼 데 있는 자식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식이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겠죠. 어머니의 기도는 오래도록 계속됩니다. 그날 밤 이게 우리 동성이 사진. 운동할 때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는 어머니.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엄마 말도 잘 따르고 했는데 이제는 다 크고 성숙해지니까 이제 엄마는 옆에서 이렇게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동성이 아들 딸들. 어머니의 소원은 손자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아들이 가장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신년 축제 마지막 날, 불행과 불운을 깨끗이 씻어버리려는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룹니다. 인간 세상의 온갖 재앙을 상징하는 악귀 인형들도 모두 거리로 나왔습니다. 인간의 애군을 없애준다는 악귀 인형들. 이걸 만들면은
나쁜 애군이 다 없어진대. 근데 뭐 액땜할 게 뭐가 있어? 다 좋은데. 만사혈통한데. 말은 그렇게 해도 동성 씨는 아들입니다. 지금 제 처지가 좀 안타까운지 뭐 한번 그래도 뭐 사람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지금의 엄마가 저를 걱정해주는 심정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인형이 아들을 대신해 애군을 몰아내고 아들 부부가 파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의 기도는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그날 오후 동성 씨가 어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물집 잡혔구만. 응. 이거 물집이 잡혀가지고 터치어서 반창고를 붙여놨지. 워낙 걸으면 좀 많이 걸으면 내가 코가 물집이 잘 잡히는 데인데 어제 힘들었나 봐. 이거 붙이지 말지. 안 붙이는 게 훨씬 더 빨리 아물 텐데. 쓰리고 따고. 아프다고? 닿으면 쓰리고 따고. 그래. 어제 많이 걸어서 무리해서 그래. 몸 생각하면서 따라다녀야지. 무조건. 어? 건강식품까지 챙겨온 아들. 어머니는 아들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그간의 서운함이 눈녹듯 합니다. 내가 홍삼 주니까 더 맛있네. 더 힘이 쭉 나는 것 같아, 다야. 내 몸 챙길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엄마 몸 좀 챙겨. 엄마 몸 먼저 챙기고. 둘의 대화는 오후 내내 이어집니다. 끝없이 부서지고 곤두박질 치며 여기까지 온 어머니와 아들. 제가 힘들 때 항상 그래도 제일 찾는 거는 엄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항상 내 편이 돼주는 건 엄마. 이번에도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아우 파도가 세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거 너만 믿고 엄마는 우리 아들 동창이만 믿고 모든 걸 알아서 잘 처리하리라 생각하고. 내가 뭐 나이 40, 50 먹어도 분명히 엄마는 애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봐 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고마웠고 수고했고 파이팅. 저도 고마워. 모든 거 다 참고 견디면서 파이팅 하자 우리. 온다, 파도 온다. 인생의 힘든 고비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은 다시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 동성 씨는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어머니의 좋은 대로 이혼을 취소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많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좀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여행을 한 번 더 가기로 했죠. 아이들과 함께. Hello. Hello. Hey, Korean. Hello, Korean. 네. 하나, 둘.